그러면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왔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플로우 차트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이퍼라는 것은 하이어라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IBM에서 나온 방법인데 뭐 그러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DFD 같은 형태로 표기되기도 하고 BPM이라든가 BPMS라든가 또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또 ISB, BPR 하면서 회사마다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써 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다 정보 기반의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보 기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보 기반의 표현 방법입니까? 요즘은 IoT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IoT라는 게 뭡니까? Internet of Things. 그러면 사물 인터넷 시대잖아요. 또 요즘은 뭐 IoE라고 해서 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만물 인터넷이라고. 어찌됐든 요즘은 다양한 사물이 포함된 업무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보 기반의 표현만으로서는 어렵다. 표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업무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부터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사물이 배제되어 있는 방법은 이제 표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개선 포인트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보 중심의 접근의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 표현이잖아요. 프로세스 표현에서는 정보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보 플러스 사물을 융합하는 표현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보와 사물의 연서에 따른 가치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문서에 법인 도장을 찍기 전과 찍은 후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러한 가치의 흐름 자체를 나타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흐름의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추상화 수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리면서도 플로우 차트까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러프하게 그려서 업무를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융합을 시켜서 그릴 때는 반드시 추상화 수준에 대한 부분, 아주 개략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무한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무한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추상화를 이루어줘야 쉽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부분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변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수동으로만 했다가도 업무를 한번 그려본 상태에서 이것을 자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변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를 했던 것을 스캔하게 되면 전산문서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환이 됐을 때에도 정확하게 변환 과정이 인지되면서 추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프로세스 표현, 두 번째는 추상화 수준, 세 번째는 가치 흐름 추적, 그리고 가치 변환 혁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세스 표현과 가치 흐름과 추상화 수준과 가치 변환 혁신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에 담으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냐면은 프로세스 표현을 하게 되면 정보 사물 융합이 되는 거고 추상화 수준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은 현실의 갭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와 사물의 연쇄를 하는 가치 흐름 추적이 되면은 맞춤형으로 가치를 모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화를 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모형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가치 변화 혁신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 중심의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세스 중심으로 혁신을 할 때 그때 융합되는 사물의 융합이 같이 일어나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운 쪽으로 가면서 제가 이런 삼태극의 모형, 와류, 소용돌이 치는 모형에 좀 집중을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지금 표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진, 이 천진 구도를 대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 천진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재기가 뭐냐면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보재기가. 하늘, 천이죠. 그 다음에 주먹이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재기가 원을 나타내고 이 손가락으로 해서 원이 되지 않습니까? 원이 되고 땅은 이 네모 모양이 돼서 방이라고 그러죠. 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위가 각, 이게 각이 지지 않습니까? 삼각관계처럼 각이 진다서 원방각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방각사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천진사상이 포함돼서 모든 표현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거 보면 정말 현명했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천진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늘이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유도성이죠. 인덕턴스, 유도성이고 이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공정이라든가 생산을 한다든가 또 활동이 일어나는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이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해당되는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저장을 한다거나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이 다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레지스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화면이라든가 장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다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UI로 나타낸다고 해서 이게 사용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볼 때는 크게 프로세스 비유가 있고 데이터 비유가 있고 사용자 비유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비유라는 것은 하늘에 해당되는 천이고 데이터 비유라는 것은 땅에 해당되는 지고 사용자 비유라는 것은 인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프로세스 흐름상에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인 1, 레인 2, 레인 3 하면은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 선수들이 1레인에서부터 뭐 5레인이면 5레인, 10레인이면 10레인까지 해서 달려가는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나타내면 각 부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1레인은 예를 들어서 뭐 총무부다. 그러면 레인 2는 영업부다. 뭐 어디는 무슨 부다. 생산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들 간의 연관관계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뷰에 화면 장표가 움직이는 사용자 뷰가 있고요. 공정 생산 등이 진행되는 프로세스 뷰가 있고 저장, 제품 등과 연관이 되는 데이터 뷰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흘러가는 구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사물을 여기서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